네, 전일 미증시 정말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이 온화하게 해석이 됐고 시장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CPI로 옮겨졌는데요. 개장 전에 CPI가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 전망치를 하회했는데 그동안 오른 것에 대한 부담일까요? 현재 미증시 3대 지수 보합권에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 연결해서 자세한 개장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경제 전문 유튜버 유선남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이 기다리던 이 매크로 데이터들이 대거 발표됐습니다. 스케줄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오늘 여러 가지 매크로 데이터들이 발표가 됐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실업수당 청건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연속 실업수당 청건수, 신규 실업수당 청건수, 예상치를 소폭 하회했으나 비슷한 수치가 나왔고요. 그러고 나서 CPI 수치가 발표가 됐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상치를 양쪽 다 크게 하회하는 수치가 나오게 되게 되면서 특히 전방위적으로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이 줄어들고 있구나 혹은 조금 빠지고 있는 가격들이 보이고 있는 물건들이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시게 되면은요.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섹터에서 마이너스가 나와 있는 가운데 안에서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빠지는 모습이 나왔고요.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주거비 같은 경우도 전달의 상승에 이어서 오늘 같은 경우는 0.2%라는 낮은 수치의 주거비 상승을 기록하게 되면서 사람들의 집 가격도 슬슬 전체적으로 좀 떨어질 가능성이 보이게 되면서 특히 CPI와 코어 CPI가 낮게 나오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됐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이런 CPI 수치에 대해서 예상치를 내놓고 있는데 거기에서 조금 더 예외적으로 좀 떨어졌다라고 보이는 것은 전기 가격과 운송비 그리고 주거비 정도 세 가지가 사실상 제 예상을 조금 벗어나서 조금 더 낮게 책정이 됐다 보니까 아마 이번에 CPI와 코어 CPI가 좀 낮게 나오는데 일조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늘 발표된 CPI가 예상보다 더 급락을 하자마자 바로 채권금리가 급락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무게가 더 실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또 이어서 미국의 코스트코가 가입비 인상 소식에 애프터마켓에서는 4% 넘는 오름폭을 키우다가 현재는 약간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 짚어주시겠어요? 네, 현재 코스코 같은 경우는 사실상 멤버십으로 돈을 벌지 물건을 팔아서 버는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멤버십의 거의 대부분을 목적에 의존하고 있는 매출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코 같은 경우는요, 현재 시간을 벌여서 4.7%가량 상승했다가 조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7년 만에 연회비 인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사실 코스코 쪽에서는 어닝 때 추가적으로 발표를 하겠지만 멤버십을 미국과 캐나다에서 연회비를 인상한다라고 밝히면서 주가가 오르긴 했습니다. 아무튼 이 코스코 관련해서 연회비가 일반 회원 기준으로 60달러에서 65달러로 그리고 프리미엄 회원은 종전 120달러에서 130달러로 인상되게 되는데 적용 대상자는 약 5,200만 명에 해당하는 규모로 파악이 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매출과 마진율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3년 전이죠. 파생 금융상품 마진콜 사태로 미 금융가에 막대한 손실을 안긴 장본인입니다. 이 빌황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선고 내용이 어떻게 될까요? 네, 현재 2021년 3월 파생금융상품 마진콜 사태로 인해서 월가에 100억 달러 가까이의 손실을 입힌 빌황 한국계 아케고스 아캐피털 매니지먼트 설립자가 미국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현재 금융사기, 공갈, 증권사기 등 11개 중 10개 혐의에 대해서 죄가 있다라고 판결이 됐고요. 현재 아케고스의 전 최고 채무 책임자도 공갈, 사기 등 3가지 혐의에 대해서 모두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현재 결국 이 마진콜 사태의 가장 핵심 피고인으로 지목이 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자산의 5배가 넘는 상당의 주식을 투자를 했다가 커다란 손해를 봤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 20년에 해당하는 현재 징역 사례를 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현재 1% 가까이 빠지고 있는 애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애플이 이 유럽연합 과징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 이르면 이달 말부터 유럽 전역에서 애플페이 외에도 다른 결제 방식을 허용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삼성페이도 아이폰에서 사용이 가능해지는 걸까요? 네, 현재 집행위 쪽에서 유럽에서 2020년 애플페이 시장의 시장 지배를 고려할 때 공정한 경쟁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 반독점법 조사를 개시를 했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약간 일종의 거래라고 할 수 있죠. 애플 같은 경우는 자신의 탭앤고 기술에 대해서 애플페이 기술에 대해서 경쟁 업체들의 접근을 허용하기로 약속을 했다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 기술 접근 권한은 무료로 제공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애플 혹은 아이폰에서 애플페이뿐만이 아니라 삼성페이, 구글페이도
전체적으로 이 모둠의 기술들을 사용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은 유럽 쪽에서 사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이나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는 제공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됨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수혜는 유럽 국가들이 받아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애플 0.94% 하락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경제 전문 유튜버 유선남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